DK넷 라디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닷새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당초 길어봐야 침공 나흘이면 함락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아직 굳건하게 버티고 있죠. 그렇습니다. 침공 소식에 전장으로 달려간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애국심, 러시아군의 폭격에 스스로를 던진 정규군의 용맹함,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대피 권고를 거부하고 국민과 함께 수도 키예프에 남겠다고 선언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료들의 결기가 만들어낸 선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현재 전황 어떻습니까? 여전히 전망은 오리무중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고 러시아의 진격이 목표 시점보다 늦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던 미국 국방부가 27일 오전까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집결했던 러시아 병력 50% 이상이 우크라이나 내부로 진입을 했고 수도 키예프에서 30km 외곽까지 진출한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문가이면서 예비역 육군 중령인 알렉산더 빈드만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유럽 국장은 지금의 상황은 러시아군이 도시를 장악하기 위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를 오랫동안 계획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역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고 그 다음은 제2도시 하리코프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러시아군의 목표는 키예프 포위다라고도 또 설명을 했습니다. 수도 키예프는 인구 350만 명의 큰 도시로 상당한 군사력을 역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 봅니다. 예. 러시아군이 여기서 싸우기 시작한다면 며칠 동안은 싸움이 계속될 것이고 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낳는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빈드만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 유럽 국장이 예상을 했습니다. 네. 자,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예상보다 잘 버티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크라이나의 자체 방어 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선 러시아군이 매우 뛰어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처음 36시간 동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처음 계획대로 움직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예상보다 압도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윗이 지금 강력한 일격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또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포함한 유럽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면서 제재에 나서고 있어요. 다만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자제하는 모양새예요. 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지난주 금요일 화상으로 열렸던 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는 유럽 대륙의 평화를 산산이 부쉈다라면서 나토 동부 지역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 병력을 크게 추가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우크라이나 내에 나토 병력은 없으며 앞으로도 병력을 보낼 계획은 없다라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개입의 근거가 없어서입니다. 그렇군요. 이 세계 최강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미국. 이번 전쟁에 미군을 파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와 강제력을 지닌 법적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미국도 나토와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규탄하며 추가 제재 계획을 밝혔으나 미군을 우크라이나에 전개하는 일은 없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미국은 독일에 미군 수천 명을 추가 투입하는 정도의 군사 대응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나토는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내지 못하고는 있지만 폴란드 등 동유럽 회원국에는 병력을 증원하며 확전을 방지하는 등 나름 러시아에 대해 억지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군사 장비를 지원하는 등으로 돕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쪽에 나토 회원국들을 공격을 한다면 자동 개입한다는 입장은 밝힌 상태입니다. 네. 자, 이 미국과 나토가 뭐 이러한 이유로 직접적인 개입을 망설이고 있다고 했는데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어쩌면 이게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핵전쟁으로 번질 가능성 때문입니다. 예. 미국 과학자연맹 FAS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4,500개의 핵무기를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미국 과학자연맹은 미국이 보유 중인 핵무기는
이보다 적은 3,800개, 해체 대기 중인 핵무기는 1,750여 개로 각각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핵무기 국가라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이번 사태에 만일 제3국가들이 개입할 경우 역사상 맛보지 못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사실상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음을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네. 자, 또 지난 금요일이었죠. 25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긴급 회의에 상정된 것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네. 이 러시아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이었는데 실패로 돌아갔죠. 그렇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역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이 주도했던 이번 결의안은 러시아에 대한 규탄과 함께 우크라이나에서의 즉각적이고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당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이었기 때문에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애초 매우 낮았습니다. 네. 현재 바실리 네벤지아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2월 달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안보리 의사국 11개국은 찬성표를 던졌지만 러시아 반대 1표, 그리고 러시아의 우방인 중국과 인도, 아랍에미리트 등 3개국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네. 뭐 지난 주말에도 이 달라스 폴트워스 지역에서도 이 시위가 열렸잖아요. 네.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뭐 국민들, 뭐 정치권, 뭐 군인들 다 똘똘 뭉쳐서 정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선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제 여론이 상당히 이제 우크라이나에 기울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미군 나토군을 파병해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뭐 여론이 분명히 국제적인 여론이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 같습니다. 네. 전쟁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러시아의 침략에 경고가 됐을 수는 있습니다. 러시아는 나토와 싸우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시점은 최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군과 나토가 군을 파병할. 네. 대신 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이 이 독일 나치즘에 대항하는 미국과 유럽국들의 동맹이었을 때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요구하는 거의 모든 것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이 같은 지원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조금 더 덜 위험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한 우크라이나와 나토의 관계를 재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토 회원국이 되거나 나토 규약 5조, 나토의 한 국가가 공격받을 경우에는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집단 방어한다는 내용, 이 나토 규약 5조를 적용받지는 않지만 우크라이나가 초석이 돼 나토와의 특별한 관계를 부여받고 필요한 정치적 또 경제적, 정보적 지원을 받는 관계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집단 방위의 대상은 아니겠지만 많은 무기와 다른 종류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관계가 분명히 이 시점에서는 고려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 자, 지금 뭐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러시아가 만일 키예프를 점령한다면 이후의 상황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는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인권 침해 행위를 벌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이미 죽이거나 체포하려는 사람들의 이 목록을 갖고 있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해 일정한 의도를 갖고 여론을 조작해서 이 사람들의 판단이나 행동을 특정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즉 프로파간다를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은 사상자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러시아는 첫 공격 뒤 36시간 이후부터 꽤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집 지역이나 도시를 그 주 타겟으로 목표로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훨씬 더 폭력적인 러시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시리아에서 했던 것처럼 교회, 학교, 병원 등이 이 민간 시설 등이 표적이 돼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이후 러시아가 인근의 다른 국가도 공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또 나오고 있잖아요. 제한된 시나리오에선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나토를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나토의 보호 밖에 있는 다른 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몰도바가 상당히 취약하고 코커스에서는 조지아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침공의 러시아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하나는 우크라이나, 더 나아가 다른 나라 혹은 구소련 국가들을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다시 확보하는 것. 또 다른 중요한 목표는 서방 자유 질서를 공유하는 동맹을 분열하거나 분할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선 나토를 분열시키고 유럽을 동서가 대립하게 분열시키고 또 한미동맹 같은 다른 동맹도 분열시키는 것이 그 예의겠죠. 이 모든 게 그 과정의 푸틴의 그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라면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지만 분열해지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러시아가 원하는 세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오판한 게 있습니다. 실제 전쟁이 발발하면서 세계는 러시아의 침략을 강하게 거부하고 러시아를 또 처벌하기 위해 제약하기 위해 하나로 뭉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원하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푸틴의 행동이 오히려 나토를 더 하나로 뭉치게 했다. 이것이 푸틴의 큰 오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